자, 중학교 2학년 과학이죠. 중학교 2학년 과학이고요. 우리 14회를 이어서 풀 거예요. 아직 14회입니다. 14회가 두 개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여기도 플러스 14회예요. 플러스 14회. 먼저 그냥 14회 하시고 14회 두 번째입니다. 자, 시험 기간이라서 조금 길어질 수 있어요. 자, 요거는요, 23초까지 풀이하고 끝내시면 돼요. 시험도 있었잖아. 우리 시험도 있는데 이번 주에 하루 만에 다 못할 수 있어요. 이제 시험 대비는 해야 되고 선생님도 궁리를 해봤는데 이거를 이제 살살 나갈 수가 없어요. 그래서 A반에 와서 테스트 보는 거 10쪽에서 12쪽도 해야 되고 요것도 해야 되고 그러면 조금 나눠서 하세요. 자, 그래서 다른 날 오셔서 해도 됩니다. 다른 날, 다른 날 해가지고 해도 된다. 자, 순물질. 한 가지 물질로 이루어진 것을 순물질이라고 하죠. 특정한 조건에서 물질의 특성이 일정해요. 그래가지고 순물질이 있고, 혼합물은 두 가지 이상의 순물질이 막 섞여 있어요. 그런데 이걸 그렇게 물어본다. 그치? 균일하게 혼합되어 있냐? 불균일하게 고르지 않게 섞여 있냐. 그래서 요거는 조금 규칙적으로 섞여 있는 건데 얘는 막막 섞여 있는 거예요. 불균일한 거는 막막 섞여 있는 그런 형태입니다. 또 밀도를 한번 봅시다. 혼합물은요. 이제 그냥 물에 넣으면 달걀이 가라앉는데 물에 소금을 넣으면 혼합물이 되죠. 그래가지고 소금의 양이 많아질수록 밀도가 커지기 때문에 이 문제로 나오더라고요. 이 문제가 나오더라고요. 소금이 많이 넣으면 많이 넣을수록 밀도가 커져서 둥둥 떠요. 그래서 우리가 바다에 가면은 좀 잘 뜹니다. 튜브에 타고 있고, 뭐, 튜브가 없어도 조금 잘 떠요. 어, 그렇지만 죽기 쉽기 때문에 바다에서 너무 함부로 놓으시면 안 돼요. 자, 혼합물에 끓는 점, 어느 점, 녹는 점 보면요. 이게 순수한 액체보다 높은 온도에서 끓어요. 그래가지고, 소금물은 이제 라면 스프 먼저 넣죠. 그 높은 온도에서 끓어서 잘 끓습니다. 그 다음에 순수한 액체보다 낮은 온도에서 업니다. 그러니까 끓는 점도 높아지고 어는 점도 낮아지고 뭐 이래요. 이렇게 이 그래프 자체를 이해하시고 이렇게 기억을 하죠. 이렇게 쭉 올라가. 이렇게 물 같은 경우는 이렇게 여기서부터 끓잖아요. 쭉 온도가 똑같아. 여기서부터 얼어. 그냥 0도 이렇게 되거든요. 근데 그렇지가 않아. 혼합물은. 자, 고체끼리 혼합물은 녹을 때, 낮은 온도에서 녹기 시작해요. 이것도 낮은 온도에서. 그래서 녹는 동안 온도가 근데 계속 높아져. 녹고 있는데도 계속 움직여요. 그 온도가 움직여요. 물하고는 좀 다르죠. 순물질하고 좀 다르다. 자, 밀도차를 이용해서 분리를 한번 해보자. 밀도차를 이용한 건요, 이제 분별 깔때기를 이용합니다. 그래서 둥둥 뜨는 거, 밀도가 작은 거 위로 떠. 밀도가 큰 거 아래로 가라앉아. 이거 기억하세요. 문제 나옵니다. 그 다음에 고체 혼합물에 분리해서 밀도가 다른 두 고체 혼합물이 그 밀도가 두 물질의 그 중간 정도면서 모두 녹지 않게 하는 액체. 그러니까 액체가 중간에 뭔가 도와주는 용매가 되는데 그래가지고 얘가 한 이제 밀도가 한 중간 정도 돼야 된다고 이 액체가 그래야 이게 이제 고체는 물에 가라앉는 거 보통 물이나 뭐 소금물 뭐 이런 건데 소금물에다 딱 담궈요. 그럼 쭉정이 그 껍질은 뜹니다. 그리고 벽시는 가라앉습니다. 그래서 좋은 벽시는 밀도가 더 높다는 거. 가라앉은 게 밀도가 높은 거죠. 이렇게 달걀이나 스티로폼도 그렇습니다. 자, 밀도차를 이용해서 분리를 하는데 사금, 혈액 우리 저번에 다 배운 거예요. 자, 이제 문제로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잠깐 테스트. 한 가지로 이루어진 순물질, 두 가지 이상 혼합물. 그래가지고 이렇게 분리하시면 돼요. 순물질은 가다, 균일 혼합물 남아, 불균일 혼합물 나바 이렇게 돼 있는 거예요. 선생님이 요거 글씨를 놨어. 하도 이게 글씨가 안 보여서 쓰기는 쓰는데 귀찮아가지고. 자, 어렵지 않죠? 거의 다 맞아야 됩니다. 설명할 게 없어요. 맞아야 됩니다. 자, 여기도 그냥 보여줍니다. 분별 깔때기로 밀도가 다른 거, 액체 혼합물 분리하는 거죠. 밑으로 쭈르륵 따라내고, 위로 쭈르륵 빼내고, 뭐, 이렇게. 그래가지고, 위에 에테르, 그 다음 밑에가 B가 물이고, 뭐, 이렇습니다. 그 다음에, 자, 고체 혼합물일 때 액체, 두 고체 중간 정도의 밀도여야 된다.
이런 거 어렵지 않습니다. 자, 넘어갈게요. 여기서는 다행히 우리의 테스트는 없습니다. 그냥 잠깐 테스트였어요. 그냥 잠깐 하고 갔어요. 쉽습니다. 금방 끝내겠습니다. 자, 옳지 않은 거. 자, 그래서 뭐가 옳지 않으냐, 이 내용도 알아야 되죠. 혼합물은 녹는 점, 끓는 점 일정하지 않아요. 그 다음에 불균일 혼합물이 아니라 균일 혼합물이 고르게 섞여 있는 겁니다. 알겠죠? 그 다음에 분류 과정. 아유, 이건 너무 자주 나오는데 너무 쉬워서 안 나올 수도 있을 것 같아요. 학교 문제가. 아무튼 이렇습니다. 너무 쉬워요. 계속 나와. 계속 나와요. 이 종류는 좀 외우는 게 좋아요. 그래가지고 이렇게 성분이 고르게 섞여 있는 게 균일 혼합물이겠죠. 균일 혼합물. 균이라고만 썼어요. 귀찮아? 자, 그 다음에 4번 순물질. 외우세요? 자, 5번. 자, 혼합물은요. 이거 끓는 점이 없어. 계속 가. 혼합물은 그래요. 그래서 성질을 가지죠. 예, 예, 물질의 성질 가집니다. 이거는 틀렸고. 자, 6번에서 보니까 여기도 이제 소금물이 혼합물이죠. 옳지 않은 거. 어는 점이 일정하지 않아요. 언제 올지 몰라. 계속 움직여. 얼고 있으면서도 계속 움직여. 그래서 바다 잘 안 옵니다. 바다가 얼었다 그러면 정말 놀라운 일입니다. 뉴스에도 합니다. 자, 7번. 혼합물 분리하는 분별 깔때기. 밀도차 이용하는 거. 이건 정말 외워야 된다. 자, 밀도가 다릅니다. 서로 안 섞여야 돼요. 액체가. 물과 기름 이런 것처럼. 자, 그 다음에 밀도를 나타냈어요. 보통 A가 물이죠, 물. 1을 기준으로 하는 게 물이죠. 그래서 중간 정도의 밀도여야 되기 때문에 얘네 둘을 이제 밀도차로 분리하면 중간 정도의 밀도여야 되기 때문에 이렇게 AD만 됩니다. 자, 9번. 분리할 수 있는 거는 2번입니다. 아까도 말했죠. 밀도 차이가 있어야 돼. 그런데 얘네들도 밀도차로 할 수 있어요. 얘네들도. 그 다음에, 자, 10번. 자, 물에다가 이렇게, 물이 이제 중간 정도의 밀도예요. 그래서 이렇게 뜹니다. 자, 밀도가 작은 게 둥둥 뜹니다. 자, 11번. 너무 쉬워요. 플라스틱 A, B를 모두 녹이지 않는다. 그래서 당연히 모두 녹이지 않아야 돼요. 액체의 특징이 중간 정도의 밀도. 이것만 기억하시면 됩니다. 자, 혼합물 분리할 때 밀도차를 이용하는 거. 얘는 끓는 점. 얘는 섞이거든. 섞여서 기억은 안 돼. 자, 5번이에요. 자, 서술형으로 갑니다. 이제 거의 끝나가요. 이거 쓰다가 진짜 너무 졸렸다, 진짜. 순물질은 산소, 구리, 철, 물. 나. 균일 혼합물이 공기라는 거. 다. 암석은 불균일 혼합물. 돌덩이 막 무늬가 막 섞여 있죠. 혼합물. 혼합물은 당연히 이렇게 끓는 점이 일정하지 않아. 뭔가 여기서부터 끓기 시작하는 듯 보이지만 계속 올라가, 온도가. 그래서 라면이 잘 끓어요. 자, 두 고체 물질 모두 녹이지 않아야 돼. 섞이지도 않고, 녹이지도 않고, 중간 정도의 밀도. 너무 많이 나온다, 그치? 자, 위에 거는 스포이트로 위층의 액체 물질을 쭉 빨아당깁니다. 알겠죠? 자, 5번에는 기름이 당연히 밀도가 그 작기 때문에 둥둥 떠서 거기 뭐 이렇게 기름을 이렇게 뭐 부지포 같은 걸로 닦아냅니다. 자, 분류할 수 있는 거. 순물질은 한 가지 물질, 혼합물은 두 가지 이상. 아, 이렇게 쉬운 거를 그냥 못 쓰진 않았겠죠. 7번. 물에 녹은 소금의 양이 많아질수록 소금물의 밀도가 커집니다. 그래서 달걀이 떠요. 달걀보다 밀도가 높아. 자, 8번. 염화칼슘 제설제를 왜 뿌려? 이거를 뿌리면 눈이 녹아버려요. 녹는 눈에 이걸 탁 그러면은 어는 점이 오히려 더 낮아지기 때문에 얘네들이 안 얼어. 안 얼어. 우리가 제설제 녹는 점이 낮아져서 그렇다. 요거를 기억하세요. 그다음에 마개를 열고 꼭지를 돌려 이 말까지 써야 돼. 밀도가 큰 아래층의 액체를 분리하는 거예요. 자, 나는 위쪽 입구를 이용해서 밀도가 작은 위층의 액체를 분리합니다. 자, 10번. 가만히 세워둘 때 밀도가 작은 물은 위로 뜨고 밀도가 큰 사염화탄소는 아래로 가라앉아 특징을 이루거든요. 자, 그래가지고 이제 분별 깔때기로 쪼르륵 따라내고 뭐 그렇습니다. 자, 11번. 많이 나온다 했죠. 어머, 이거 왜 이래? 이거 왜 움직였지?
얘가 움직인 듯 한 가지 물질로 이루어져 있나? 순물질인가? 이런 질문 해볼 수 있어요. 나에서는 성분 물질이 고르게 섞여 있나? 균일 혼합물이냐? 이렇게 물어볼 수 있어요. 자, 가열곡선. 물이 기화해가지고 소금물의 농도가 점점 진해져가지고 이제 끓는 동안 계속 높아진다고 합니다. 와, 진짜 모든 것을 알게 되고 있어, 우리. 라면을 끓일 때도 과학을 생각할 수 있다, 이제. 자, AD. 중간 정도. 요거랑 요거의 중간 정도. A하고 D겠죠. 자, 중간 정도 밀도를 찾아라. 막 숫자로 나와 있어서 너무 복잡한 건 줄 알았는데 되게 쉬운 거. 분별 깔때기. 밀도가 크면 아래로 가라앉아요. B가. 그 다음에 조건은 서로 섞이지 않는 액체여야 돼요. 밀도도 달라야 돼요. 이 두 가지 조건은 기억을 하셔야 됩니다. 자, 15번. 분리하자. 마개를 열고 꼭지를 돌려서 아래층 액체를 분리한다. 그리고 이제 순서 써놨죠. 어, 보세요. 이렇게 하시면 됩니다. 그랬어요. 너무 쉬운 거 설명하면 지겹잖아. 자, 워크북이요. 지금 시험 대비북이 워크북입니다. 24쪽에서 33쪽까지 해오시면 됩니다. 다음 주에 또 열심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했어요. 안녕!